은행업이 전례 없는 규제 리스크로 바짝 움츠러든 분위기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정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그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접근법이 어느 때보다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됐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정에서 어떤 그 조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와 대규모 횡령 사태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던 당시에 모두 벌어졌기 때문에 손 회장이 무조건 연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나서서 우리금융지주 인선 과정에 개입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손 회장의 퇴진을 종용하고 이어서 과거 고위관료 출신, 그러니까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낙점되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에 외풍 또 관치금융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민간 금융지주 인선에 과감하게 개입하고 또 이어서 은행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금의 분위기가 금융당국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낳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은행의 수익 구조, 또 이자 이익 규모가 모순적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어떤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 수익과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과연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건지 그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충분하게 거기서 발생한 이익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 건지라는 어떤 모순적 상황에 대한 일단 국민들이 모순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금감원장 말대로 코로나 시국 3년 동안 이 은행들만 배를 불렸다. 이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죠? 네, 은행권 실적이 계속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순이익 합계를 보면 모두 13조 8천억 원대를 넘긴 상황인데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하면 17% 넘게 급증한 규모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선 저금리 상황대로 대출 자산이 급성장하면서 이른바 박리담회로 수익을 극대화했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선 또 고금리 영향으로 그 수익성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앉아서 돈 버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런 구조를 깨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네, 5개 대형은행으로 고착화된 지금의 과점 체제가 경쟁 없는 산업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부의 인식인데요. 다만 원래 국내 은행업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경쟁하던 체제였는데 그러던 것이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에 부실 은행들이 대거 양산되면서 대규모 통폐합이 단행이 됐고요. 이후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는 은행 산업엔 왜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느냐는 이른바 메가뱅크 논리에 따라서 금융지주 체제들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5대 금융지주 체제가 안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과점 체제는 국가 또 정부 차원에서 단행된 대규모 이벤트였던 셈이고요. 아무튼 그로부터 또다시 10년이 흘러서 다시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경제 또 빅테크 기업이 부상한 만큼 이를 활용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은행 수익의 근간이죠. 이자 수익 구조를 손보게 되면 당장 주주의 몫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달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도 좋고 또 배당도 좋고 해서 은행주가 굉장히 부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달 동안 그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두 자릿수, 4대 금융지주 각각 모두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금은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모두 끝난 시점인데 이런 이벤트가 종료되자마자 정부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은행을 겨냥한 게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후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67조 원대였던 시가총액 합계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62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오늘 주가가 반등해서 만회했는데도 이 정도고요.
고금리 상황이 분명히 은행업의 호조세, 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대손 비용을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수익성을 또 갉아먹게 만드는 그런 반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 여건이 변환하는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은행이 표적이 되면서 주주들 또 금융권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주셨듯이 은행권을 손보겠다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상태인데 네. 당분간은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사그러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